안녕하세요. 91년생 예비파이어족 예파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급등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급등하는 주식을 보면서 느끼는 포모에 대하여 대처하는 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기서 포모는 영어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코스피의 상승률이 엄청났습니다. 25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영상을 작업하고 있는 5월 10일까지 플러스 207%를 달성하였습니다. 작년 1월 3일에 1억을 투자했으면 지금 3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플러스 828%, 삼성전자는 플러스 323%가 올라 코스피 상승에 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이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은 전 세계적인 AI 투자로 인한 메모리 가격의 폭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세 가지 포모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포모를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느낀 포모의 종류와 대처했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느낀 포모는 국내 시장 비중이 아예 없던 제가 느낀 포모입니다. 이전까지 코스피가 2000에서 3000대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미국 시장은 꾸준까지는 아니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주식을 시작했을 때에는 코스피 종목과 미국 시장을 같이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투자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카카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22년 초 네이버와 카카오가 폭락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코스피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종목을 팔고 미국 시장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당시보다 현재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5%여서 오른쪽 어깨에서 판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코스피가 70% 상승을 보여주었을 때까지만 해도 큰 포모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도 19%에 달하는 상승을 보여주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1년 수익률인 10%보다 추가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코스피 5000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진짜 5000까지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나보다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포모가 오게 된 것은 올해 초였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20%에 달하는 상승을 하여 5200을 달성하였는데 나스닥은 플러스 1%라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인해 메모리를 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익 전망은 끝도 없이 오르고 있었고 이 메모리를 사서 AI를 돌려야 하는 미국 기업들은 지출은 점점 커지지만 AI를 통한 수익은 별로 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엄청난 포모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동료분 중에 코스피 투자만 하시는 분의 자산 상승을 보면서 조금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상승에서 미국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주식 투자 자체를 안 했던 분들도 저와 같은 포모를 엄청나게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의 포모를 참지 못하고 코스피의 향후 전망과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종목에 대한 공부를 통해 신용대출을 하여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코스피 200을 사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한 달에 250만원씩 적리식 투자를 하고 있어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 현금 흐름이 약간 부족하여 매월 분배금을 주면서 코스피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커버드콜을 선택하였습니다. 실제로 코덱스 200과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의 수익률 차이는 분배금 재투자를 고려해도 12%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가장 최고의 선택은 코스피 200을 사는 것이었겠지만 저의 현재 상황에 맞춰 커버드콜 투자를 통해 코스피 투자에 대한 포모를 해결하면서 분배금 입금을 통한 투자의 재미까지 충분히 괜찮은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까지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인 SOXL, 통칭 속스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 해외 주식 양도세 조절을 위해 속스를 40달러에 전부 매도하고 추후 하락 시 다시 진입하려는 생각으로 나스닥 100 추종 ETF인 QQQM을 구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후 속설은 3배가 더 올랐으며 QQQM은 1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당시 팔았던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종목을 매도하는 바람에 6천만 원에 달하는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어 포모를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직 나스닥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 상승장 때 큰 자산의 증가를 보았음에도 내가 팔았던 종목이 날아갈 때의 포모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포모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은퇴를 위해 레버리지 비율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과 그래도 아직은 나스닥 레버리지를 통해 상승분을 조금은 따라갔다고 위안을 삼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나 속슬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20에서 70 사이에서 횡보했었기 때문에 40달러에서 팔고 다시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생각했던 저의 잘못된 판단을 반면교사 삼아 주식을 가격으로 판단하지 말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안목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는 포모는 국내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함께 겪는 포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코스피가 2440에서 7400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상승을 견인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으셨던 분들의 계좌는 전혀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말고 전력, 원전, 방산, 증권 등 반도체 못지않게 따라간 섹터도 있지만 이러한 대장주들 말고 소형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하락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앞선 주조주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곧 아직 오르지 못한 소외주도 따라 오를 거라는 판단으로 소외주를 투자하시는 분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러한 특정 호재에 의한 상승장에서는 주조주를 꼭 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예전 코스피 횡보장에서의 순환매를 기억하고 계셔서 그런지 주의 깊게 제 이야기를 듣지는 않으시더군요. 저도 매크로 위주로 투자 인사이트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마이크로한 종목의 판단은 잘 몰라 그때 이후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커버드콜 투자를 통해서 코스피의 상승률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지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면서 저걸 샀으면 더 벌었을 텐데 하는 포모는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6년간의 투자를 통해 저는 개별주 주식 투자가 맞지 않는 사람임을 뼈저리게 겪었어서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뿐이지만요. 저 역시 예전 코로나 때 하이닉스를 9만원에 구매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주식들은 잘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만 못 올라가는 걸 보고 본전이 오자마자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렇게 이번 상승장에서 제가 느꼈던 포모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수익을 따라가고 있는 포모도 있었고 이미 팔아버려 기회비용을 아쉬워하는 포모도 있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딱 2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상승해서 손실을 볼 것 같더라도 일단 주조주에 올라타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섹터 ETF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커버드콜 이외에 IS에서 코덱스 증권 ETF도 추가로 구매해서 이렇게 증권 주식에 대한 상승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지나간 상승에 대해서 아쉬워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을 미리 구매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더 오를 주식을 구매하지 못한다면 엄청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스피가 더 오를 거라 판단하고 5,400까지 올라갔을 때 대출을 통해 투자한 것처럼 5,400까지 오른 것을 보면서 1년 전에 투자할 걸, 4,000일 때 투자할 걸 하고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쉬움을 접어두고 지금 시점에서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을 발굴하고 투자하셔서 앞으로 큰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